stunting,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우리 공연 무대의 특징 중 하나가 아버지를 죽이는 딸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일 것 같아요. 살부서사라는 게 우리한테 그렇게 낯선 소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살부서사라고 오이디푸스 신화 같은 거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살부서사의 주인공은 남성이고, 살부서사가 이루어지는 근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이유 없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기 전에 자신의 지위가 아들에 의해 위협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려 시도하고, 그래서 그 살해 위협을 받던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이디푸스 신화인데요. 꼭 살부서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지에 가서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고 후계 자리를 이어받는 그런 류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여성이 주인공인 살부서사는 그 숫자가 매우 적기도 하지만 그 적은 이야기들의 어떤 공통점 같은 것이 학대받는 딸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살부서사라고 카테고리를 지을 때 남성이 언젠가 자기 자리를 물려받을 자신을 위협하는 아들, 이미 그 존재만으로도 위협이 되는 아들이라는 것과 약자의 위치에서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을 수 있는 딸, 그래서 딸의 살부서사는 복수심에서 출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공연 무대에서 만나본 그 아버지를 죽이는 딸도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는 딸에서 출발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초에 개막했던 뮤지컬 스피파이어 그릴 같은 경우에도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던 딸이 아버지를 살해한 이후에 어떻게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가라는 이야기였고, 뮤지컬 리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신문이 대중화되던 시대에 미제 사건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리지 보든 살인 사건의 주인공인 리지가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게 되었는지, 실제 사건에서는 리지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해서 리지가 무죄 방면되는 걸로 신나는데, 공연 무대에서는 이 이야기의 행간에 리지가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었다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 백수광부에서는 앨리스 해리스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남부 흑인 사회 안에서 일어난 가정폭력의 이야기인 Is God Is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새로운 무대를 만들었는데요. 이 무대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학대를 당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딸이 아버지를 살해하러 가는 여정,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딸들은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 살부서사의 이야기를 묶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극단 백수강부의 Is God Is입니다. 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미국 작가 엘리샤 해리스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It's God Is는 제목을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과연 신은 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목을 번역하면 원어의 한탄, 원망, 절규 이런 원어의 뉘앙스가 제대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It's God Is 원어 제목 그대로 무대에 올려졌는데요. 작년에 초연을 올려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1년이 되지 않아서 올해 바로 재공연이 올려졌는데요. 원작은 미국 남부 흑인 사회를 배경으로 남부 흑인 영어도 사용이 되고 아프로 펑크의 리듬감 이런 것이 강조되는 흑인 사회의 문화가 굉장히 짙게 담겨 있다고 하는데,
한국 무대로 옮겨지면서 그런 흑인 사회의 뉘앙스는 좀 사라지고 가정폭력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 두 자매의 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제목의 시인이 이중적인 의미로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그 신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공연 안에서 신은 우리를 낳아준 한동안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 어머니를 창조주라고 부르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 작품에서도 신은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를 의미를 합니다. 주인공은 러신과 아나이아 두 주인공은 쌍둥이 자매인데요. 어릴 때 화상을 당해서 러시는 등과 목에 굉장히 큰 화상 흉터가 있고 아나이아는 얼굴까지 화상 흉터가 있어서 원래도 마음이 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그 화상 흉터 때문에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기피하는 성격으로 자라게 되었는데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화상 흉터 때문에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는 아나이아를 대신해서 러신이 아나이아를 놀리는 사람들, 아나이아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며 더 외향적인 성격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아나이아는 공장에 다니고 러시는 일용직 일자리를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18년 동안 서로만 의지해서 살아온 자매의 형편은 썩 좋다고 할 수 없는데요. 어느 날 자매는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고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요양원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방문해 보니 어머니는 자매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매와 똑같이 전신에 커다란 화상을 입고 자매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게 복수를 해달라며 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딸들이 복수를 해야 되는 상대는 아버지인데요. 18년 전 어느 날 어머니는 쌍둥이 자매를 주방 식탁에 앉혀놓고 저녁 준비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을 하다 불을 지르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커다란 화상을 입게 되고 어머니와 함께 있던 쌍둥이 자매들도 지워지지 않는 화상을 입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죽여달라는 명령을 받은 이 쌍둥이 자매의 고민은 단순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죽일 수 있단 말이야 라는 고민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도 살인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를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는 아나이아이고 어릴 때부터 과격했던 러시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낙관을 하며 아나이아를 재촉해서 아버지를 죽이러 떠납니다. 아버지를 죽이러 떠나는 자매의 여정은 굉장히 우화적으로 느껴질 정도인데요. 자매는 아버지가 화재를 저질렀을 당시에 아버지를 조력해서 무죄 방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변호사를 찾아가서 아버지 주소를 알아냅니다. 우리는 사람을 한 번도 죽여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길을 가는 자매들에게 돌멩이가 날아와요. 돌을 맞춘 자매들은 이걸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 길에 날아온 돌멩이는 자매들이 무기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는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자매는 어렵게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재혼을 해서 아내와 그 아내가 낳은 쌍둥이 아들들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새로운 결혼 생활도 썩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혼한 아내는 아버지를 몰래 떠날 고민을 하고 있고 재혼해서 낳은 자식들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큰아들은 식물에 심취해 있고 작은 아들은 시를 쓰는데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들 모두 그 취미에 몰두해 있다기보다 집안일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모른 척하기 위한 명분으로 그 취미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재혼한 아내는 아버지를 떠나기 위해 길을 나서다가 자매를 만나 살해되고 쌍둥이 자매의 방문을 받은 이 쌍둥이 형제는 17살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들을 위해 아버지가 여자를 보내줬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인 쌍둥이 자매들에 의해 차례차례 살해됩니다. 처음에 어머니의 명령을 받았을 때부터 우리가 살인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아나이아는 아버지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이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을 망설이지만 러시는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동안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그들을 살해하는 것이 왜 나쁜 일이냐고 되묻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망설이며 주저하는 아나이와 달리 러시는 살인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쌍둥이 형제의 형이 쌍둥이 자매가 자기 아버지의 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망설이는 아나이와 달리 거침없이 아나이를 공격할 때 이를 반격하며 살인을 저지른 것은 러신입니다. 그리고 러신은 쌍둥이 형에 의해 살해되고 러신이 죽는 것을 목격한 아나이아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쌍둥이 형을 살해합니다. 아나이아와 아버지 둘만 남게 되어 아나이아는 18년 전 사건에 대해 새로운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자매들 몸에 나온 화상 흉터가 아버지가 저지른 화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화재가 일어난 순간 어머니가 쌍둥이 둘을 꼭 끌어안고 함께 불 속에 남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화상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여태까지 어머니를 신이라고 부르고 신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이 긴 여정을 온 아나이아를 흔들어 놓는데요. 아버지는 같이 살자는 말로 아나이아를 안심시킨 후 공격을 하는데요. 이때 죽은 줄 알았던 러신이 나타나서 아나이아를 구하고 아버지 손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아나이아는 아버지를 살해하죠. 신의 명령을 들어 아버지 살해에 성공하고 그렇지만 가슴속에 또 하나의 비밀을 알게 된 채 돌아가게 된 아나이아는 아버지 살해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러신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의 만남에서 드러나게 된 아나이아 혼자 간직하고 있던 비밀 아나이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 극 초반 자매의 대화에서 아나이아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 이야기가 좀 길게 언급이 되는데요. 자매가 지나가는 대화로 이야기하는 줄 알았던 이 남자는 사실은 아나이아를 임신시킨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아나이아는 이 아이를 낳으면 러신의 이름 철자를 뒤집어서 애니카라고 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된 아나이아 아마도 새로운 신이 될 아나이아는 자신에게 화상을 입혀서 평생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자신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어머니 자신을 만들어낸 신이지만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어머니에게도 복수를 꾀하며 극음하게 됩니다. 이스갓 이즈는 신은 존재하는가?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살해로 시작해서 어머니 살해로 마무리되는 이 무서운 작품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여 새로운 신이 된 아나이아는 뱃속의 아이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 후일담도 매우 궁금해지는 작품 이스갓 이즈였습니다.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fight for what I love with every breath.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 won't forget. I use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 So treat the worst of times just like a test. If only I could go back in time, I'd tell myself that everything will end up alright. Just push yourself, test yourself, figure out